2차 방정식 질문을 받을 건데요. 그 전에 114페이지 107번 문제 잠깐 보시면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먼저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걸 한번 보죠. 얘를 두 1차식의 곱으로 바꿔볼까요?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라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린 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너를 슬쩍 는빵이라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의 해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해가 되고, 따라서 이 방정식에는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해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이거 아닐까요? 이 방정식도 해를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해로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은 서로 어때야 돼? 같은 방정식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주어져 있는 조건식 얘나 얘는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두 1차식의 곱으로 강제로 인수분해하라고?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둘 자식의 곱으로 나타내려면 해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해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죠. 해봅시다. EX제곱에 먼저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y-1에 x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예요. 얘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래. 마찬가지 얘를 슬쩍 는방으로 잡아주시고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너무 귀찮다. 그냥 d라고 해도 되죠. 그죠?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나면 해는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루트랑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의 d 이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됐을 거라고.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d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물론 최고치의 개수는 2가 됐을 거고. 맞나요?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죠. 2배. 아유 복잡하다.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플러스 루트 d 에 곱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마이너스 루트의 d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잠깐만, 판별식 d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적어볼까? 판별식 d는 뭐죠? b제곱. 이제 여기 우리가 간단하게 d를 치환했던 거 이제 도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을 테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 플러스 8y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8k. 뭐 식을 정리해 주시면 9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1 마이너스 8k 9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1 마이너스 8k 뭐 이쪽은 어차피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얘는 그냥 d라고 그냥 그대로 두자.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야, 두 식의 곱으로 했어. 아니, 두 식 말고 두 일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달라고. 딱 봤는데 1차식이 아닌 거야. 왜? 두 식의 곱까지는 맞았는데 1차가 아니네. x도 1차, y도 1차인데 얘는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몇 차야? 무리식인 거죠. 무리식은 차수가 없다고. 그죠? 우리 식을 나눌 때 유리식, 무리식, 유리식도 다항식, 분수식으로 나눠서 이 다항식에서만 차수가 있는 거잖아. 분수식에도 차수가 없는데 하물며 무리식에 차수가 있겠냐고.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야, 너 무리식이네? 그렇다면 너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루트를 벗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해돼? 얘가 두 식의 곱까지는 됐어. 근데 두 1차식의 곱이 되기 위해서는 야야야야, 네가 루트를 벗어야 되네? 그럼 얘를 근호를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였어야 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었었다고. 기억나? 따라서 얘에 대한 판별식, 얘에 대한 새로운 판별식 4분의 D를 써볼까요? B'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0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81 마이너스 9 플러스 72K가 0 나오니까 K 값은 얼마면 되니? 마이너스 1? K 값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쵸? K 값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72 빼기 72가 0 나올 테니까, 그치?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초록색으로 적혀져 있는 이 식은 여기 근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판별식을 또 쓴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에도 여기 팁에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판별식이 0이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예,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125페이지에 116번 잠깐 보죠. 이 문제 맞을까요? 지금 우선 얘는 이렇게 푼 거죠. (1창을) 잘못 봤으니까 지금 이 친구는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원래는 B였는데 B'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얘 해가 마이너스 2분의 5랑 3분의 2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니?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3분의 2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3분의 2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B'은 우리가 잘못 본 거잖아요. 맞을까요? 일창 개수 잘못 본 거니까. 얘는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버리시고 얘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번엔 똑같이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친구는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죠. 이거라고 풀었더니 답이 3분의 5하고 3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3분의 5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3분의 5 곱하기 3은 A분의 C'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을까요?
근데 지금 얘는 잘못 본 거잖아. C를 C'으로 잘못 본 거니까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만큼의 크기,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라는 거야? 얘가 3분의 9가 됐을 테니까 3분의 14 뭐 이렇게 됐을까요? 괜찮아?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4 a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식을 정리해 주시면 a분의 c가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c 값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a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다. 괜찮니?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거니까, 제대로 된 방정식은 이거잖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b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4a. c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5a. 이렇게 됐겠네. 2차 방정식이니까 어차피 a 값은 0이 아니었을 거라고. a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저게 약분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시 전체적으로 3을 곱해준다면 이 방정식의 해는 이거였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3x제곱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됐을 것이다. 이 얘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거의 해를 다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지는 이제 너희 몫인 거고. 이해될까요? 네, 126페이지에 123번을 잠깐 보죠. 이놈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2대1이니까 절대값의 b가 2대1. 그럼 하나를 2알파라고 잔다면 또 다른 놈은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절대값이니까. 만약에 같은 부호라면 알파가 양수든 음수든지 간에 한 놈이 알파면 한 놈은 2알파였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부호가 달랐다면 한 놈이 2알파였다면 또 다른 놈은 마이너스 알파였겠죠. 근데 뭐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알파가 양수든 음수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이 말과 이 말은 어차피 같은 의미인 거야. 그쵸? 위의 식은 알파가 양수일 때 아래 식은 알파가 음수일 때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알파 양수일 때 알파가 음수일 때 같은 의미니까, 아 그치 알파가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서로 부가 다르다.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만 표시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된다.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왜 네 가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가지 상황 아닙니까? 에서 이 조건들을 내가 지금 왜 빼고 있는지 우선 그게 첫 번째 고비예요. 알파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상황만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 조건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그렇게 됐는데 문제를 보네. 문제를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18이라고 되어있네? 이게 뭐야? 두근의 곱이잖아. 그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8. 저게 음수였다는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얘구나.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2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m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것이고,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m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결국 m 값은 이항하고 서로 이항하시면 5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곱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 맞습니까?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8이니까 뿔뿔대고 2로 나눠주시면 알파 제곱은 9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알파 제곱이 9니까 한 놈은 3, 한 놈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여기는 알파 값들을 이제 대입만 해주시면 각각의 m 값이 나타나지겠네요. 괜찮을까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잠깐 보시면 F 알파는 1, F 알파는 이 방정식 아이고 좀 다른 색으로 해봅시다. 이 두 군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대. 알겠지? 얘네들이 낳은 자식이 지금 알파하고 베타인 거야. 그런데 F 알파는 1, F 베타는 1이야. 이거 무슨 말일까? 어떠한 식이 있었는데 fx는 1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알파를 넣어도 성립했고, 그죠? 베타를 넣어도 성립했다는 뜻이잖아. 이해되세요? 이건 무슨 뜻이야? 어떠한 등식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었더니 성립을 했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 어떠한 등식에 대입했더니 성립했어. 그것을 우리는 해라 부르는 거죠. 너는 그치? 결국에는 너의 해가 뭐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라는 거죠. 맞습니까? 야, 너의 아빠 누구냐? 저는 fx의 마이너스 1은 0에서 나왔습니다. 너의 해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는 0에서 나왔습니다. 서로 어때야 된다고?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위에 방정식도 해가 알파 베타고 아래식도 알파 베타. 2차식 fx니까 어차피 얘도 2차 방정식이란 말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수가 다를 수 있었겠지. 아니 fx의 마이너스 1이 얘면 어떡하려고요? 뭐 3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여기 이런 단서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무조건 1이 되다 보니까 얘는 오로지 이걸 수밖에 없어요. 이 될까요? 따라서 fx 값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내용 한번 이해해 주시고. 아닌가? 아니네. 117이요? 125페이지에 117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거의 그냥 조건 반사죠. 그냥 알파 베타를 할 때 이런 게 그냥 조건 반사처럼 나오는 거야.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p. 알파 베타는 뭐다? q. 이런 게 그냥 조건 반사로 그냥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또 2알파 2베타니까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r. 2알파 곱하기 2베타 4알파 베타는 뭐다? p.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Q값과 R값만 찾아달라는 거니까 PQR에 관련된 관계식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PQR에 관련된 관계식. 잠깐만, 알파 플러스 베타. 너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P를 넣을 수 있었겠죠? 맞아요? 따라서 2 곱하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P 값은 마이너스 R이다 라는 식 세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알파 베타가 Q래잖아, 그치? 그럼 알파 베타 요 자리에 다시 Q를 집어넣으시면 4Q는 또 P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Q분의 R을 찾아달래. 잠깐만, Q 뭐라고? Q? 4분의 1 P. R은 뭐라고? 플러스 2P. 그럼 P를 약분시키고 나면 4분의 1분의 2가 나온 거니까 분자분모에 똑같이 4씩 곱하면 1분의 8. 그래서 결국에는 8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됐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시고 네, 이번엔 RPM에서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죠. 387번 잠깐 보죠. 네. 봐봐. 387번에서는 인수분해 되는 것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근해 공식을 만약에 썼다고 가정해 볼까요? 근해 공식을 쓴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루트 2 마이너스 1 곱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에 토할 것 같다.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계산을 또 했다 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해야 돼? 여기다 또 다시 뭐 해야 돼?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을 또 곱해야 되는 거지. 맞아? 언제 이거를 해? 아니 위에 분자의 복잡한 관계식을 우리가 무리식을 계산해서 연습했다고 치지만 거기에다가 유리화까지 또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유리화라는 과정을 좀 피하려면 최초 시작할 때부터 여기에 있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유리수였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럼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방정식 풀기 전에 이 a분에 시작되는 이 a 값이죠. 얘를 항상 유리수 또는 정수 또는 자연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잠깐만 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되나?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뭘부터 먼저 따져야 돼? 유리화부터 먼저 따질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해봅시다. 루트 2 플러스 1을 먼저 곱하겠죠.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는 루트 2 제곱 빼기 1제곱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에 루트 2 플러스 1이랑 3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게 될 테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니? 2 루트 2에 플러스 1 이렇게 됐었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 뭐 이렇게 됐을 거고. 이해될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해 볼까요? 혹시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되면 그게 제일 편하긴 하잖아, 그치? 뭐에 곱을까는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봅시다.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 거기다가 뿔뿔이나 마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나? 봤더니 만들어지네. 그치? 언제? 마마일 때. 따라서 얘는 x-2의 루트 2에 x-2의 루트 2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결국에 해는 루트 2 플러스 1과 루트 2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에서는 인수분해가 됐네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차의 개수를 자연수로 만들고 시작하자.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뭐 1 플러스 i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 i의 x제곱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전체적인 항에 1 마이너스 i를 곱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398번을 보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가 X% 증가했다. 뭐 여기 인상했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P라는 놈이 있었는데 P의 X%만큼 100분의 X만큼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는 P 곱하기 어떤 기준량이 있으면 거기에 100분의 X 값을 곱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P가 있었는데 P가 X% 감소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P가 있었는데 P의 100분의 X만큼이 감소된 거죠. 따라서 P의 1-100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X% 인상을 했대요. 근데 이 값을 기준으로 다시 X%를 인하를 했대요. 이해될까요?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나눠줬다. 처음 가격보다 100분의 9만큼이 빼졌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P 약분시키고 나면 결국에 이 방정식이어서요. 뭐 전체적으로 만씩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저기 만을 곱해주시면 여기다가는 100을 곱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다가는 100을 곱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에다가는 만을 곱하게 되겠죠. 곱하기를 할 때. 네, 잠깐만요. 우선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요거 좀 필기 좀 해주시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왔을 때 이런 예를 들었을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 제 학원을 막 오픈을 했을 때요. 뭐 예를 들어서 P라는 수업료가 있어요. 강동구 전체에 대한 P라는 수업료. 학원 오픈을 했는데 좋아. 그러면 우선 학생들을 좀 모아야 될 테니까 좀 저렴하게 하자 해서 10%를 인하시킨 다음에 P에 10%를 인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모이면 학생들과 좀 친해져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쯤 뒤통수를 때리면서 20%를 올리는 거야. 이때 수업료와 오픈을 하는데 좀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P 또는 P보다 적게 받으면 저긴 싸구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비싸게 받자. 그래서 P의 20%보다 더 큰 걸 인상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무나 비싸다는 그 원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금액에 10%를 인하를 했어. 알겠지? 이때 금액을 Q, 이때 금액을 R이라고 한다면 Q와 R의 대소관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아까 필기했었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이 1-100분의 x를 곱했을 거고 1 플러스 100분의 20을 똑같이 곱했겠죠. 그죠? 순서만 바꿀 뿐입니다. 1 플러스 100분의 20을 곱하고 1-100분의 10을 곱하.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결과물을 갖습니다. 네.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뭐 증가량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괜찮을까요? 어떤 기준량에다가 1 마이너스 얼마, 1 플러스 얼마 그걸 곱해준다. 아까 몇 번이라고 했었죠? 395번이요. 395번 잠깐 봅시다. 그러면 절대값이 있네. x제곱의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랑 똑같죠?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똑같아요.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인데 해서 풀어도 되는데 문제는 얘가 또 어차피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얘는 절대값 x 빼기 절대값 1로 못 바꿔요. 나 바꾸는 거 알았었는데 그거는 가우스 값이에요. 가우스 값은 가우스 x 마이너스 1로 빠져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절대값은 못 빠져나와요. 대신 절대값이 빠져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빠져나올 수 있죠. x 곱하기 y가 있으면 얘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가우스는 못 빠져나오죠. 얘는 또 가우스 x 곱하기 여기에 곱하기 n이 정수가 곱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n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적절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못 빠져나오니까 이거 자체로 받아들이셔야죠. 따라서 얘가 0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0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셔야 돼요. 이렇게 세 개의 조건으로.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0에서부터 x가 1까지일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여기 등호는 이쪽에 붙입시다. 등호는 저 여기다 붙일래요! 뭐 상관없어요. 어디다 붙이든지 간에 마음에 드는 데다 붙이십시오. x가 0보다 크다면 그때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아이고 미안합니다. 0보다 작을 때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도 음수죠. 알맹이가 음수니까 당연히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됐었겠죠. 3일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됐을 텐데 1은 안 되겠다. 그쵸? 뭐만 돼? 마이너스 3만 되겠다. 왜? x가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해될까요? 다시 두 번째, 이번엔 0과 1 사이일 때, 그럼 그때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양수로 나왔겠죠. 얘는 양수로 나왔을 거야. 근데 절대값 x-는 여전히 음수죠. 그죠? 뭐 대충 뭐 2분의 1 이런 거 넣어도 음수인 거 알 수 있잖아. 그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없어지겠다. 그렇다면 x제곱은 3이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그런데 둘 다 1보다 크네. 그죠? 한 놈은 1보다 크고 한 놈은 0보다 작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야 미안한데 너는 해가 없다 야. 그죠? 둘 다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0과 1 사이였으니까. 다시 1에서부터 크다면 x값이 1보다 크다면 그럼 그때는 다 양수였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얘도 그대로. 따라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됐었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2x 네. 그렇다면 인수분해 안 된다. 그죠? x값은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됐었겠네요. 그렇다면 한 놈은 1 플러스 루트 2 한 놈은 1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우리는 1보다 큰 쪽을 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는 1 플러스 루트 2만 가능해지겠네요. 따라서 두 군의 합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해될까요? 혹시 참고 삼아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신가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리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이 방정식은 1x제곱에 두 개의 합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두 개의 곱을 더해주면 상수항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합의 보를 바꿔주고 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다음 방정식과 같은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단 x제곱의 개수는 1입니다. 라고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지금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다 겪으셔야 되는 거죠. 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과 같은 해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해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하고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온 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3과 1 플러스 루트 2를 해로 갖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에 두 개를 더해.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 그 놈이 상수항이 되는. 이 방정식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었겠죠. 그때는.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과 같은 해를 가지고 있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얘가 답이 됐을 거라고. 뭐 이제 동량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뭐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루트 뭐 이렇게 나왔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괜찮을까요?
네. 이제 67페이지에 463번. 463번을 잠깐 봅시다. 이제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466번이요. 466이요? 네, 466. 아, 네. 잠깐 봅시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뭐 이런 표현 나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구나. 그 다음 알파 베타는 2구나. 그리고 나서 또 너 어디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네. 여자친구 이렇게 딱 만났는데 여자친구의 머리색이 좀 약간 달라 보이거나 또는 머리가 좀 짧아졌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그날 만날 때 뭔가 좀 마음이 무거워요. 갑자기 슬퍼진다. 헤어질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머리를 잘랐는데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뭔가 좀 다르게 하고 나오면 마음이 변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딱 보고서 막 너무 행복해 막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머리 잘랐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분위기의 쌓임? 분위기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뭐 대학교 때 뭐 사귀는 것도 이렇게 깊게 사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자주 만나고 자주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있다 보면 살짝 뭔가 달라지면 뭔가 그 느낌을 채는 여기도 마찬가지. 너 뭔가 좀 달라졌다. 저번 때까지만 해도 그냥 두 근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 뭐가 달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냥 지금까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었는데 그렇다면 얘는 이게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헤어져. 뭐 이런. 따라서 판별식.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해될까요? 요 조건도 뭔가 써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4보다 클 때 크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뭐야?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그치? 근데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였으니까 a 제곱이고 알파 베타가 2였으니까 여기가 2가 됐겠죠?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얘가 지금 4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니까 결국엔 a제곱이 8보다 큽니까?를 물어본 것과 같은 말이죠. 이해되나요? 여기 있다. 맞네. 그죠? 얘가 지금 a제곱이 8보다 크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너 맞는 말이다. 이해될까요? 뭐야? 아까 아니라 했잖아. 그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절대값은 곱하기는 무조건 쪼개져요. 쪼개져도 등호 항상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더하기로 되어져 있었을 때 야 너는 못 쪼개 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신분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니까 만약에 얘가 뭐 5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절대값 기호 안에서 지들이 싸우고 지지고 복구해서 3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치? 5하고 마이너스 2가. 하지만 각각을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5하고 2가 되면서 7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구나. 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립할 때도 있나? 있죠. 언제? 언제일까요?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같을 때는 얘가 성립하겠죠. 이해될까요? 두 놈이 부호가 같나?
따져봅시다. 봅시다. 제가 얘를 절대값을 똑같이 있으니까 양쪽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양쪽을 제가 제곱해 볼게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이 벗겨지죠. 따라서 이 식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쪽 편. 좌변은. 그죠? 절대값 x의 제곱은 x 제곱과 똑같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얘는 x 제곱의 절대값과 똑같아. 따라서 이렇게 나올 거고, 요 놈은요. 절대값 알파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배,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새끼, 너 아까 알파 제곱은 똑같다며. 너도 베타 제곱과 똑같다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소거시키고 나면 결국에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2알파 베타가 절대값 2의 알파 베타랑 똑같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양수인 2를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성립한다라는 거죠. 알파 베타 양수니까.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또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까 도현이가 두 개의 부호가 같을 때 성립해요. 그렇죠. 두 개의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고 곧바로 너 맞는 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은 맞죠. 아까 도현이가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같아질 때는 알파 베타 부호가 같을 때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2네? 양수잖아. 그래서 2라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잖아. 그치? 양수일 땐 두 분의 부호가 같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고 아무튼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번에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 알파를 지금 베타로 바꿔달라는 얘기네. 그쵸? 근데 알파와 베타 사이에 대한 관계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럼 알파는 뭐야? 베타분의 2. 베타분의 2가 4보다 크면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식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잠깐만, 베타가 지금 분모가 아니라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베타를 곱해줘야 돼. 근데 지금 부등호잖아.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겠네. 근데 아까 니은에서 봤지만 알파와 베타는 같은 부호죠. 그죠? 아니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2라는 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알파가 4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수였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베타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베타분의 2가 4보다 크다라는 식을 변형시켜야 돼. 근데 베타를 곱하려고 봤는데 베타의 부호를 우리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몰랐어. 그래서 다시 찬찬히 고민해 봤더니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은데 알파가 4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베타도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구나. 이해될까요? 따라서 베타를 똑같이 곱해주시면 4베타가 됐을 거고, 따라서 4로 나눠주시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면서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베타 양수인 거 확인했죠?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해될까요? 네, 이제 219페이지에 228번이요? 221페이지에 얘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해가 x는 2분이다? 라는 얘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x가 2분이야? 잠깐 보자. 어차피 지금 2차 부등식이니까 뭔가 특수해를 가졌다는 거잖아, 그치? 아이고. 이제 6개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x가 여기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같은 x축에 걸쳐 있거나 위에 있는
애들이 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 거. 그렇네. 두 번째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만약에 두 번째 그림이라면 여기도 인정하고 여기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야 되는데.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뒤에서 두 번째 바로 얘죠. 0보다 큰 건 없지만 같은 거 여기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얘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치? 여기는 뭐다? A 값은 음수였을 거고 너는 x-2의 제곱 이렇게 됐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될까요? 얘가 이렇게 돼야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ax 제곱에 마이너스 4ax에 플러스 4a 이렇게. 여기에는 a가 음수고 b 값은 마이너스 4a이고 c 값은 4a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등식들을 각각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저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디귿을 물어봤어.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 디귿에다가 C에다가 4ax 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4ax 플러스 a 이걸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a로 나눠주시게 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부동의 방향 바뀌겠죠. 이것의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묻는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나머지 기억 니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232번을 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광문고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 합격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이 0을 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합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일 공부 못하는 놈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될까요? 따라서 그래프는 대략 보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4가 됐겠죠. 그래서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남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는 위로 볼록 형태인 거고 요만큼의 크기가 얼마야? 2 맞아? 2, a 제곱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범위가 뭐래? 1에서부터 4까지라는 거죠. 1에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인정하게 될 테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4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네. 따라서 4를 집어넣어 주시면 x-2의 제곱에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얼마니? a제곱 마이너스 4 이것만 남겠네. 그치? 맞아. 4 집어넣으시면 얘가 바로 최소값인 거죠. 얘가 4,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뭐 부등식을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인것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죠.